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나 때는 말이죠. 채불암 시리즈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이걸 아시는 분들이라면 면식이 좀 오래된 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채불암 씨에게 데인저라는 영어의 뜻을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하셨다고 해요. 단거. 근데 이게 말이죠. 묘하게 많은 말입니다. 단거. 당분은요, 데인저예요. 당뇨뿐 아니라 비만의 주범으로 주인공인 지방보다 당분이 더 문제가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당분은 본래부터 즐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닥 좋아하지도 않던 당분이 이상하게 땡기네 하는 시점이 있어요. 네,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는 체중이 늘어가면서 또 스트레스가 많아지면서 잘 찾지 않던 당분이 땡기기 시작합니다. 어릴 적에 할머니의 손가방에는 항상 엿이나 사탕 같은 예비 당분들이 있었더랬죠. 당 떨어졌다 하시면서 사탕을 꺼내 드시는 심정을 이제는 딱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요, 저혈당에 쉽게 빠지는 어르신들에게만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란 건데요. 당분, 그 달달한 단맛은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지방보다 데인저한 당분, 오늘은 그 당분 중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의 당분 중독이 점차 심해지고 있다고 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요, 한국인의 하루 평균 총 당류 섭취량이 2007년에는 59.6g 정도였는데요. 2013년에는 72.1g으로 늘어났다고 해요. 특히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은 2007년 33.1g에서 2013년도 44.7g으로 급격히 늘었다고 합니다. 비단 노인분의 얘기가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의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은 2013년에 이미 적정 기준을 초과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런 당분의 상향 곡선과 아주 흡사한 곡선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만성질환자 증가 곡선인데요. 대한고혈압학회, 대한당뇨학회, 그리고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가 발표한 한국인의 3대 만성질환 그 실태를 보게 되면 고혈압 진단자는 2006년도에 542만 명에서 2016년도에 892만 명으로 크게 늘었고요. 또 당뇨병 환자는 2006년도에 223만 명에서 16년도에는 428만 명으로 10년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상지질혈증 실태는 더 심각해서요. 2006년도 332만 명에서 2016년도에는 1079만 명으로 무려 3배가 넘는 큰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당류의 섭취량이 하루 섭취 열량의 10%를 넘지 말라고 강력하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 하루 열량 10%는요, 단맛 중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섭취하는 식단에서 당분의 비율이 10%를 넘는다면 내가 혹 당분 중독이 아닐까 의심해 보셔야 하는 건데요. 당분 중독을 암시하는 몇 가지 신체 사인들이 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당분에 대한 의존력이 커지게 되면서요. 일정 기간 당분을 섭취하지 못하게 되면 기분도 나빠지고 우울해지고 짜증을 느끼게 되는 등 정신적으로도 기분 저하를 느끼게 되고요. 또 육체적으로도요. 무기력해지고 기력도 떨어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한 단맛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체의 당분을 한번 끊어보시기 바래요.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하셔야 하는 것은 단순히 사탕이나 케이크 같은 것만 당분 중독이 아니라는 거죠. 위에 당분 중독이신 분들 중에 나는 단맛을 싫어요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밥순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표적인데요. 쌀밥을 오래 씹다 보면 단맛이 나는 거 경험해 보셨죠? 이런 복합당들도 소화되는 과정에서 단순당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는 거 맞습니다. 당분의 섭취가 중독이 되는 이유는 당분을 섭취하게 되면 심리적인 행복감이나 안정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인데요. 자, 우리 뇌에 있는 쾌락중추는 보상작용, 동기부여, 행복감 등을 느끼게 하는 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맛을 섭취하게 되면 뇌 쾌락중추가 활성화돼서 심리적인 안정을 느끼게 하는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 행복 호르몬 말이죠. 근데요, 이렇게 단맛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과정이 한 번, 두 번 계속 반복되면 또 다른 신경산날 물질이 분비되는 거죠. 바로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은요, 기분을 들뜨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가다 분비되면 강렬한 쾌감을 느끼게 해요.
마약과 같은 약물 또는 술과 같은 알코올에 중독됐을 때 같은 기전입니다. 그래서 쾌락 호르몬인 도파민의 또 다른 이름은 중독 호르몬입니다. 우리는 당분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당분에 빠져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중독 과정은 비만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아주 흔하게 목격이 돼요. 환자분에게 당분의 섭취를 줄이도록 권고하면 당이 떨어져서 기력이 바닥이라고, 그래서 힘들다고 대답들 하세요. 우리가 흔히 당 떨어졌다고 할 때 저혈당 상태에 빠졌다고 생각들 하시죠. 그래서 빨리 당분을 섭취해야 한다고 믿어요. 근데 여러분이 당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을 때 실제로 혈당이 떨어지는 경우는 의외로 드물어요. 단 음식을 먹을 때 느끼는 쾌감에 익숙해진 몸은요, 그 음식을 제한당했을 때 불편감이나 위화감 그리고 저항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빨리 단 음식을 먹어서 그 보상을 받고 싶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라요. 자, 여기서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단짠의 비밀인데요. 단맛을 즐기는 사람들은 짜게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짠맛은 단맛을 더 강하게 느끼게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달콤한 콜라에 의외로 나트륨이 듬뿍 들어있다는 거 모르셨죠? 소금과 당분 그리고 지방의 삼중주는 그야말로 뇌 쾌락 중추에는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절묘한 맛에 길들여진 즐거움은요, 학습과 기억을 통해서 그대로 뇌에 저장되게 되고 중독성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만 치료를 할 때 저는 당분 중독을 끊기 위해서 우선 염분을 조절하도록 당부드립니다. 짠 국이나 찌개, 달달하고 짭조름한 조림을 피하게 되면 식욕도 의외로 잘 조절이 되고 당분의 섭취도 보다 쉽게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당분만 잘 조절해도요, 칼로리의 단순한 산술적 수치만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췌장의 과부하가 줄어들게 되고 또 대장을 장악하고 있는 비만 세균과 같은 유해균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보다 쉽게 비만과 다른 만성 대사장애 질환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의외로 첫걸음은 단순합니다. 미국 루이지애나 주립대 연구팀의 연구 논문에 따르면요, 하루에 딱 한 잔입니다. 설탕 첨가 음료를 줄이기만 해도 1년 6개월이면 체중이 저절로 한 1.5kg 정도는 빠질 수 있다고 해요. 못 먹을 때 달달한 음료수 대신에 물 한 잔, 그리고 크림과 설탕을 뺀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바꾸는 습관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당분과의 이별을 시작해 보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